자, 556번 틀렸다면 틀린 유형 선생님 봤을 때 읽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556번에 읽는 법이라고 써주시고요.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요놈과 x와 5 사이의 거리의 값 요놈을 더한 게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일단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절대값이라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x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x가 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사실 거리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돼요? 거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5 이렇게 써서 실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요거를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아마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식으로 풀던지 뭐 그래프로 풀던지 어쨌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4번이 질문이 안 나왔는데 556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똑같은 문제인데 읽지를 못했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을까요? 읽는 법 제대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한 문제 더 먹었고요. 자, 564번 갑니다. 564번. 자, 일단 앞에 있는 부등식 풀어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써도 될까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x 이렇게 쓸게요. 바로 좀 풀어가지고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6이란 애가 0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보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 요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라는 걸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이 범위에 대하여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프는 항상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시면 최고차항 양수구 대칭축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대칭축 1이라는 걸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범위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에 대하여니까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2부터 4까지를 그리면 2가 여기에 있고 4가 여기에 있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뚫려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실제 이 x축이라는 애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요렇게 x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다 완벽하게 좌표까지 찍어주면 여기가 2,2를 대입하니까 2k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y값 0이라는 애보다 2k제곱 마이너스 6이 더 크다라는 이런 식을 끄집어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가 부등호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등호 체크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먼저 써놓고 등호 체크합니다. 자, 0이 2k제곱 마이너스 6이면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네? 0이 네. 2k제곱 마이너스 6이면 얘네가 같으면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죠. 왜냐면 여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렇게 있더라도 노란색이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체크해주시면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푼 문제는 6 넘겨버리고 2로 나누니까 k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큰 근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근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결과는 뭐예요? 그래프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맨날 식으로 풀었다면은 식이 막힌다면 그래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강조했던 건 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이거 564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57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70번. 치워도 될까요?
570번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이 되겠다. 최고차 함계수가 2가 있다. 자, 그리고 간을 보니까 fx와 gx의 그래프가 p를 축으로 만든다. f하고 g가 슈기 x는 p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fx가 gx보다 크가 같다면 요 해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4p 곱하기 f2 마이너스 g2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요거 본 순간 차의 함수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f 빼기 g를 본 순간 내가 이 문제를 차의 함수로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문제 접근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f하고 g가 p라는 걸 축으로 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요놈하고 요놈을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는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fx라는 그래프가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인 이런 상황이 될 거고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2인 상황이니까 얘보다는 더 이렇게 좁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gx가 사실은 좁으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가라는 건 어쨌든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 나를 보면 f가 즉 흰색이 gx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흰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내가 빨간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흰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빨간색 그래프 gx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gx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수아야 시작하자마자요. 자, 흰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요놈이 뭐? 마이너스 2고 요놈이 보다 3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놈들 빨간색하고 흰색이 모두 같은 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하고 3도 당연히 이 축에 대해 대칭이겠죠. 그러면 p라는 값은 이 마이너스 2와 3의 중점이다라고 해서 일단 p를 구할 수 있겠네요. p라는 놈은 마이너스 2와 3의 중점이어서 p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갑니다. 여기서 지금 f가 뭔지 모르고 g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f하고 g에 대한 관계를 차의 함수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fx하고 gx 여기 왜 이렇게 불러지지? 자, 이놈의 도근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도근이 마이너스 2랑 3 잡아주시면 fx 마이너스 gx라는 놈은 최고차 함계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며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받고 3을 그대로 받는 얘를 차의 함수 형태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p는 좀 전에 구했고요. 내가 구하려는 요 함수는 요 차의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일단 요 문제 보자마자 차의 함수 의심해 주셔야 되고요. f하고 g에 따른 차의 함수 형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끄집어내면은 뭔가 좀 빨리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수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아. 끊었어. 내가 그 학생 사진 찍어줬어. 자, 여기다가도 해석 써놓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완벽한 해석이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서 해석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해석만 하면은 그냥 굉장히 쉬운 거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요놈의 해가 요거라고 나왔는데 마이너스 4부터 n1이라고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건 함수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는 상수입니다, 여러분들. 상수. n을 대입한 상수예요. 그럼 어떻게 봐주는 거냐면 주어진 얘를 내가 fx라고 잡아보면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를 fx라고 잡으면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n. 네. 그 정도의 센스는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럼 fn이라는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fx라는 그래프를 최고차항계수 내가 양수인 이런 식 형태로 잡아주면 fn이라는 그래프는 내가 여기다가 n을 찍어버리면 요놈의 함수값이 fn이 된다라고 해서 y는 fn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하면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는 이거는 그냥 얘들아 하나의 값이에요. 상수함수가 나와야 돼요. n을 뭐 2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뭐 마이너스 3이라는 그냥 하나의 값이 나와서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그럼 당연히 n의 값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그럼 n의 값이 0이 이렇게 찍혔다면 fn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fn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문제 이제 다시 접근해 볼게요. 자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최고차항 양수인 이런 상황을 그리면 되는데 얘가 fn이라는 요 노란색 애보다 아래에 있는 거 그놈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내가 fn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흰색이 fn이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놈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n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n이 따라와서 여기는 이놈의 좌표가 n, fn이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요거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n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축을 활용하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의 축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두근이 나와 있으니까 요놈의 축을 구해주시면 요놈의 축이 두근의 합의 절반 이렇게 축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주어진 얘가 일단 마이너스 4와 n에 대해서도 축의 형태로 따라오니까 일단 여기서 n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얘가 1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 n은 6이다라고 해서 일단 n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일단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거는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f, 오케이, m 얘는 fn 맞아요? 그럼 실제 fn이라는 함수값과 fm이라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n의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요거라는 얘기죠. n이 요걸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n이 n보다 작대요. 그럼 결론 n이 그냥 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또는 이 n의 값이 6이니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해주면은 이 m하고 6의 중점이 1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 있어야 된다. 해석만 하면은 그냥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해석 위주로 공부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16번이 36이니까 5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574번 갑니다. 574번 줄게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성립한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일단 부등식 나왔는데 이 절대값이 없다면 넘겨서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대값 때문에 범위 나눠가지고 풀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프적인 접근이 또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일단 그릴 줄 알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그릴 시 고3 때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릴 수 있는 거
항상 그리세요. 습관화 해주세요. 항상 그래프 그릴 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좀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두 그래프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지금 한번 그려보면 입니다. 여기 x는 마이너스 3 잡아주시고요. 여기 x는 1 잡아주세요. 그럼 이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개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나오죠. 그럼 얘가 양수가 나오고 뒤에 있는 애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4라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y는 4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했을 때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범위일 땐 얘를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의좌표까지 찍으세요. 이 점의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4가 나와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왼쪽에 그려주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4라는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y는 4라는 걸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요놈은 기울기가 2인 거 그려주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 점의좌표까지 찍으면 1,4가 나와서 일단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 다음 왼쪽 그래프 어떻게 그릴 생각이냐면 볼게요. 주어진 얘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런 식의 그래프를 잡아줘야 되고요. 대칭축까지 나와 있으니까 대칭축까지 그려주면 대칭축 1이라는 데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A가 점점 어떻게 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A가 작아지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A가 커지면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되는데 갑니다. 모든 x에 성립한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갑니다. x는 1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대칭 축이 따라오는 거죠. 얘가 축으로 따라오는 이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a 값을 내가 얘보다 점점 키우면 당연히 성립할 것 같고 점점점 낮추면 언젠가는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오니까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그래프를 언제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오케이. 요거랑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그래서 정답은 얘랑 접하는 이런 형태까지는 내가 낮출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 접할 때를 구해버리고 이 접할 때보다는 A 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접할 때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A 값을 설정해버리기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맞는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접할 때를 먼저 구해주시면 볼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놈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 2x 플러스 2가 내가 접한다. 즉 선별식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하겠다. 그럼 양쪽에 두 배를 해버리고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따라와서 판별식 씁니다. 자,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은 9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고요. a 값은 2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접할 때가 a 값이 2분의 13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a의 범위는 a는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왼쪽 그래프를 왔다 갔다 했을 때 항상 위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따라오십니까? 빠른가요? 괜찮아요? 따라오시면 하세요? 힘든가요? 네.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쉬어요? 저희 선생님 50점이에요. 오 좋아요. 네. 50점이요? 저희 25점이요. 오케이. 도와보는 선생님 빡빡하게 선생님이 봐줄게요. 시계를 다 쓰면 모르겠네. 선생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이렇게 정수의 개수 나왔거든요.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정수를 찍어가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찍어가면 그리기. 무슨 말인지는 문제 다시 풀면서 갈게요. 정수 4개라고 나오면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는 정수를 이렇게 조금씩 찍어가면서 지금 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 문제 풀 때가 선생님이 뭘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구간의 특징 그놈을 잡아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간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간의 대칭성 요거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범위 자체가 x부터 a 더하기 b까지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2라는 가 나오죠? 이 a 값에 관계없이 두 개를 빼버리면은 얘가 2라는 상수값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지금 a 값에 관계없이 구간의 길이는 항상 2짜리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구간의 길이는 항상 2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잘 못하는 거는 길이는 체크 잘하는 대칭성을 잘 못하거든요. 자 보세요. 대칭성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이 a라는 애가 나오죠. 그럼 구간의 길이는 a 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길이 자체가. 따라옵니까? 근데 얘는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엔 더해보세요. 그럼 이 더하면 4라는 애가 나오죠. 맞나요? 근데 요거를 2로 나눠버리면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얘하고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점이 2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 그 말이 중점을 체크했다라는 거죠. a 값에 관계없이 중점이 항상 2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2라는 구간에 대해서 대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요놈의 구간을 그릴 때는 요놈은 2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2를 찍어주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그리고 얘는 2부터 얼마만큼 간 거예요? a만큼 간 거죠? 요만큼 간 게 a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얘도 2에서 얼마만큼 간 거예요? a만큼 뒤로 간 거죠. 이런 식의 구간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점 어떻게 돼요? 2를 대칭으로 이런 식의 구간이 나옵니다. 2를 대칭으로 a가 커짐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수의 개수를 쓸 때도 2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정수의 개수와 왼쪽에 나오는 정수의 개수가 어떨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이유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의 대칭까지 꼭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의 특징 얘기해보세요. 빼면 상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더하면 상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의 대칭이에요? 더한 거에 2로 남은 2분의 9에 대해 대칭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2분의 9부터 얼마만큼 갔는지를 보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a 더하기 2분의 3만큼을 더해줘야지 여기가 2a 더하기 6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2a 더하기 2분의 3만큼을 빼줘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라는 형태가 나와버려서 이놈의 구간은 이렇게 2분의 9에 대해서 대칭 구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빼서 상수냐 더해서 상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둘 다 아니면요 특징 없는 거예요.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자 하나만 더 체크. 더 나아가서요 구간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맨날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는 걔는 무조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막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런 형태는 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값이 보이면 구간의 대칭성 이거 항상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위에 있는 요 놈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 나갔다가 나와서 위에 있는 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일단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놈을 우리가 풀 때 절대값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k와 k 소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양쪽에 마이너스를 빼버리니까 구간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절대값은 구간의 특징,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의 대칭이 어떤 형태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부터 k만큼 갖고 k만큼 같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k만큼 갈 수 있다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k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만큼 갈 수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시계 형태로 보더라도 당연히 마이너스 대칭인 걸 느끼셔야 합니다. 또 그래프로도 봐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y의 k라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점과 요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갈게요.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도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리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뭐를 먼저 그려야 되나? 이거를 그려야 됩니까? 이걸 그려야 됩니까? 이걸 그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리세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찍어주시고요. 따라오니까 여기서부터 k만큼 가고 k만큼 간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k만큼 가고 k만큼 간다. 이놈에 대하여 대칭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따라오는 점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요? 4개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왼쪽은 이미 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수의 개수는 정수를 찍어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갈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이 있으면 아직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4개. 그러니까 여기에 1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하지만 2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밖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라는 놈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부등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등호 생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그러나 1이 마이너스 1 더하기 k랑 같으면 정수가 4개인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맞나요? 1이 여기에 쏙 들어가 버리면 1이라는 게 빠져버리는 거죠. 범위.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2가 요 놈에 들어간다면 정수 4개인 것도 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k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k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된다. 많은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시면 돼요. 하시겠나요? 구간의 특징 봐야 되는데 구간의 길이와 대칭성이라는 게 있다. 절대값을 보는 순간 아니면 대칭적으로 그려야지 안 그린다면 여러분들 좀 더 문제 풀기가 힘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넘어가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580번 갈게요. 580번.
자, 일단 눈에 왜 이렇게 없을까요, 우리가? 자, 봅시다. 일단 요거하고 요거를 연립했는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다. 지금 이 문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은 요거를 구하고 요거를 구해서 교집합을 한 게 답이에요, 합집합을 한 게 답이에요. 교집합을 한 게 답이죠. 근데 교집합을 했는데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놈의 해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됩니다. 요 놈의 해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 1번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1번 놈을 보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가 a로 작동한다라는 걸 풀어야 되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푸실 생각 들어요? 이거를 넘기겠죠, 그쵸? 넘겨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애가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도구가 있어서 요놈이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된다 또는 접해도 된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주시면 자 판별식 여기다 쓸게요. 짝수표를 써주면 4-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의 범위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프. 그럼 보세요. 이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항상 어떻다고요? 아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두 번째는 그래프적인 접근이에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표시하면은 이 꼭지점이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쏙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왼쪽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되면 오른쪽 그래프는 y는 a라는 상수함수죠. 근데 내가 y는 a를 그렸을 때 이 이차함수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y는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y는 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실제 이 a라는 게 3분의 4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이런 식의 접근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푸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1번에 대해서 주어진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서 a라는 애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놈의 범위를 끊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1번 풀이는 지워버릴게요. 여기 지웁니다. 자, 그리고 요놈. 자, 마찬가지로 이 2번 보시면 2번도 절대값 EX-A가 3-B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지금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볼 때 식으로 풀지 말고 그래프로 또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래로 껴줘.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꼭지점을 구해보니까 여기가 2분의 a, 0 이렇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왼쪽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뭐예요? y는 3-b라는 상수함수죠? 근데 이 v자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3-b라는 애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결론 0이라는 값이 3-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의 범위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넣거든요. 최소값. 그러면 가장 작은 A는 2라는 값이 나오고요. 가장 작은 B는 3이라는 값이 나와서 답은 5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프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래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582번 갈게요. 582번.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요 놈을 풀어버리면 사이 범위가 나옵니까? 벌어진 범위가 나옵니까? 벌어진 범위 나오죠? 그 놈은 요 놈의 두 근, 요 놈의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면 얘는 알파보다 뭐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의 벌어진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사이 범위가 나오니까 벌어진 범위가 나옵니다. 사이 범위가 나오죠? 그럼 이 놈의 두 근을 여러분들이 뭐 감마랑 델타로 잡아주면 감마랑 델타에서부터 이 사이 범위라는 이런 식의 범위가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합집합이 가능하고요, 교집합이 가능하고요. 교집합. 얘하고 얘를 교집합을 했는데 요 놈이 딱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일단 노란색, 요 위에는 이 노란색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빨간색의 범위를 어떻게 갖다가 붙여야지 해가 이런 형태가 나올까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빨간색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런 범위에 대한 해밖에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잖아요. 빨간색을 어떻게 붙여야 된다는 걸까요? 여기 갖다 붙이면 일단 범위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범위 나오죠? 근데 x가 딱 하나가 나오려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